서울. 지게여워. 오빠랑 세울 가서 살고 싶대요. 이 집 지겹다. 1천만 원? 다음 주 통장 2천만 원 과적과 마당 구석에 숨어서 며느리 리엔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천만 원? 그 순간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오빠랑 새 인생 이 집 지겹다 시골 답답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숨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민수 늙었어 이제 사랑 안 해. 심장이 쿵하고 무너졌습니다. 오빠만 사랑해. 오빠랑 서울 가서 살고 싶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 리에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한, 그리고 우리 아들 민수에게서 돈을 뜯어내 바람 피운 남자와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생보소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4 김손수입니다.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 이 집에서 저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는 올해 43입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습니다. 도시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못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그래, 우리 민수, 엄마가 선 좀 볼게. 하지만 이 시골에 누가 시집을 오려 하겠습니까? 중매를 서는 아줌마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수야,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골 안 와. 특히 40 넘은 총각한테는. 그럼 어쩌라고요? 국제결혼 알아봐. 그것밖에 없어. 국제결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간절했습니다. 엄마, 나도 가정 꾸리고 싶어. 애도 낳고 싶고.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결혼중개업체에 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세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베트남 처자들 착해요. 한국 시집 오고 싶어 하는 애들 많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전부 합쳐서 2천만 원이면 됩니다.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을 털었습니다. 작년 봄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아들과 저, 그리고 중개업자. 호텔 회의실에 10명쯤 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세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어려 보이는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가씨는 어떠니? 리엔이라고 22살이에요. 가정환경도 좋고 착해요. 민수야, 어때?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좋아요. 사흘 만에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한 달 후 리엔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본 며느리는 정말 예뻤습니다. 키가 작고 날씬했습니다. 긴 머리에 큰 눈.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귀여웠습니다. 어서 와. 리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리엔은 웃음이 많았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 청소 도와드릴게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민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결혼 잘한 것 같아. 그래, 잘 됐다. 엄마도 기뻐. 하지만 변화는 2달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리엔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리엔이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재빨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어였습니다. 저는 베트남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톤이 이상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10분 뒤 리엔이 들어왔습니다. 리엔아, 전화 누구였어? 어머니, 베트남 엄마예요. 그래? 엄마 보고 싶지? 네,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리엔이가
요즘 전화를 자주 받는 것 같은데. 엄마, 고향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거겠지. 그래도 좀 이상해.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리엔이는 착해.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리엔이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어 학원 가요. 한국어 학원? 어디에? 읍내요.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그래,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한국어 학원은 오후 3시간만 합니다. 리에는 아침 10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8시간.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리엔이 보였습니다.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리엔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엔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리엔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했니? 네, 오늘 어려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에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리엔이 봤는데. 뭐? 읍내 카페에서 남자랑 있더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손까지 잡고 있었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착각이실 거야. 리엔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분명히 봤어. 엄마, 그만해요. 리엔이 믿어요. 아마 친오빠였을 거예요. 친오빠? 베트남에서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오빠가 어떻게 한국에 있어? 그럼 사촌이거나 친구거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리엔이 의심하지 마세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각한 걸까?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확인했습니다. 리엔이 외출한 날 몰래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읍내까지 갔습니다. 리엔은 한국어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증거를 찍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다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오늘 또 봤어. 리엔이가 남자랑 키스하는 거. 엄마, 그만하라니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야. 사진도 찍었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흐릿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저기 봐. 저게 리엔이야. 엄마, 얼굴도 안 보여요. 그냥 아무 여자나 될 수도 있잖아요. 민수야, 엄마를 믿어야지.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엄마가 새며느리 질투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엄마도 그러잖아요. 아들 장가 가면 엄마 마음이 복잡하다고. 민수야, 그게 아니라 그만하세요. 리엔이가 들으면 어떡해요? 상처받아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리엔아,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 담글 거야. 도와줄 수 있지? 어머니, 김장이 뭐예요? 김치 담그는 거야. 겨울에 먹을 김치. 아, 다 왔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리엔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었습니다. 소금에 절였습니다. 리엔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갈게요. 그래, 다녀와. 리엔이 마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화장실은 반대편인데 이상했습니다. 몰래 따라갔습니다. 며느리 리엔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어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한국어가 섞였습니다. 오빠, 기다려. 조금만. 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수, 모른다. 시어머니, 의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주, 통장, 2천만 원, 가져가. 2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오빠랑 제 인생 더 들었습니다. 이 집, 지겹다. 시골, 답답해. 인수, 늙었어. 사랑 안 해. 오빠만 사랑해. 오빠랑 서울 가서 살고 싶어.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리에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한, 그리고 돈을 모아 바람 피우는 남자와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2천만 원, 우리가 결혼 비용으로 쓴 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리엔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응.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리엔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김장 다 끝났어요? 응, 거의 다 끝났어. 리엔이는 안에 있어. 민수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니야. 이번엔 정말 중요해. 리엔의 통화 내용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가 직접 들었어. 하지만 베트남어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중간에 한국말이 섞여 있었어. 오빠, 돈 2천만 원, 통장, 그런 말들.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민수야, 엄마를 믿어야지. 이번엔 믿을게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리엔이 외출했습니다. 어머니, 학원 갔다 올게요. 그래, 다녀와. 리엔이 나간 뒤, 민수와 저는 움직였습니다. 리엔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숨겨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2개. 하나는 우리가 사준 거, 하나는 몰래 쓰는 거. 두 번째 핸드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여러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0에 8에 2에 2. 리엔의 생일. 열렸습니다.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리엔, 보고 싶어? 오늘 만날래?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어. 민수한테서 돈 받아내면 돼. 2천만 원이면 서울에서 작은 가게 차릴 수 있어. 조금만 참아. 사랑해. 사진도 있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 호응하는 사진,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게 인수야. 내가 바보였어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있잖니. 하지만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43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녁, 리엔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저녁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함께 앉았습니다. 이해나,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빠,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할 말이요? 없는데요. 정말? 네.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리엔의 숨겨둔 핸드폰이었습니다. 리엔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이 남자는 누구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리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돈 받아내고 도망칠 생각이었지? 리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받아낼 생각이었어? 2천만 원? 리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 뭐요? 당장 짐 싸서 나가. 내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거야.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날 사랑한 적이나 있어? 리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리에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바람 피운 남자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리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석 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사기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리엔과 그 남자는 조직적으로 국제결혼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리엔은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남자는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김손수 씨, 피해 보상금 나왔습니다. 보상금이요? 네. 범죄 피해 구조금으로 1,000만 원 지급됩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의 절반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죠? 아니야. 민수야, 내가 착한 거지. 나 이제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다시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웃음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읍내 슈퍼에서 우연히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손수야, 우리 조카 딸 소개해 줄까? 36인데 이혼했어. 애는 없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동네 사람이야. 착하고 일도 잘해. 일단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그래, 내가 주선해 볼게. 그 주 주말 선을 봤습니다. 여자는 수수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숙 씨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좋아 보이더라. 이번엔 천천히 알아갈래요. 그래, 그게 좋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미숙 씨는 계속 만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올봄 결혼을 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는 시골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농사일도 도왔습니다. 저한테도 잘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고맙구나. 미숙아, 어머니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친정 엄마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리엔의 거짓말들 바람, 사기.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장 도와드릴게요. 작년에 친정에서 많이 담가봤어요. 그래, 고맙다. 마당에서 배추를 씻었습니다. 미숙이는 부지런했습니다. 손놀림도 빨랐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숙이 수고하세요.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오빠, 고마워요. 세 사람이 마당에서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입니다. 거짓 없는 가족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미숙이가 담근 김치는 맛있었습니다.
이 맛이 바로 진짜 가족의 맛이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경상북도 시골 마을의 가을은 고요했습니다. 64. 김손수의 인생도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비록 돌아가긴 했지만 그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장독에서 김치 냄새가 올라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합니다. 진짜 가족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